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페이지서부터 갈게요. 자, 201페이지에서 1, 2, 3, 4, 5, 6 중에 자, 이거는 좀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번호를 좀 불러주세요. 자, 몇 번 해볼까요? 없으세요? 다 괜찮아? 자, 그리고 이거는 미리 공지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3, 4단원은 다음 주에 이제 4단원 다 마무리를 해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충분히 여러분이 다 못하실 거예요. 다 풀지 못했을 거고. 그래서 자, 일단 토요일 날 2시에서 4시 자, 질문 첨삭할 수 있어요. 자, 이번 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도 제가 수업을 열어드릴 겁니다. 마찬가지 11시에서 1시 사이에 여러분들 질문하실 수 있게 열어드릴 테니까 12번은요 사실은 문제 못 풀고 제가 미친듯이 내용만 얘기했을 때 가능한 사이즈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듣기만 한다고 이게 다 늦게 되질 않거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보충도 넣고 뭐 첨삭도 오세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니까 꼭 활용해 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202페이지의 자료 1번, 2번 중에 자, 질문. 조용하면 제가 불안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라.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뭐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면 내가 물어보면 되죠. 자, 그러면 뭐 밀수전자는 지금 그다지 크게 저기 한 건 아니라서 자, 210페이지를 보시면 자, 3번 문항 같은 거. 자, 210페이지 3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자 구조에 알맞은 분자식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그랬는데 직선형, 두분형, 그 다음에 삼각뿔형, 정사면체, 평면삼각형. 자, 이거 어떻게 넣을까요? 자, 일단 사실 루이스 전자함식을 먼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기억에 NF3 이거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NH3를 그릴 수 있잖아요. H 대신에 플로린이 들어가면 그 구조가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소하고 할로젠은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단일 결합만 하는 데라. 이렇게 생긴 애거든요. 그러면 공유가 3개, 비공유가 하나. 그러면 삼연체에서 한 자리 비워준 얘는 뭐였어요? 삼각뿔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니은에서 HF 얘는 고민 안 해도 돼요. 결합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선형, 직선형을 의미하겠죠. 자, 그 다음 디귿도요. 질소끼리 삼중결합을 했어요. 어쨌든 둘이 결합한 건 직선형 분자가 되겠죠. 그죠? 자, 리을 산소를 기준으로 양쪽 이중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거 의문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선생님 여기 비공전자쌍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자, 생긴 모양에 있어서는요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 덩어리만 중요해요. 옆에 있는 애가 뭘 얼마큼 가져요? 상관이 없어요. 두 덩어리로 가졌죠? 선형 분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BCl3. 자, BH3랑 똑같은데요. 동료만 3개예요. 그러면 얘는 평면 삼각형 구조 120도입니다. 자, B앱은요 H2O야. 그지? 자, H2O는요 공유가 2개, 비공유가 2개예요. 선형 아니야 이거. 그죠? 자, 얘는 삼연체에서 비공유전자쌍 2자리 양보하고 삐딱한 구조였어요. 그쵸? 자, 얘는 부분요. 자, 그 다음에 시옷은요. 자, BeCl2. Be는 우택 규칙을 만족 안 하는 예외인 원소였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선형 분자. 자, 이응 CH4는 공유만 4개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정 사면체 구조. 자, 요거 2를 우리가 입체 구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중에 나 더 알고 싶다 하는 부분 있으세요? 자, 그러면 뒤에도 한번 갈게요. 이제 마지막 이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건데, 자, 214페이지에 있는 기본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자, 2번, 4번, 5번을 가겠습니다. 자, 2번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한마디로 대칭형인 분자. 그래서 무극성인 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기본의 형태에서 꼭지점에 같은 원수가 들어갔죠. 그럼 이건 무극성이에요. 모멘트 합 0이죠. 그렇죠? 자, 나도요. 정사면체에서 어쨌거나 H가 4개 꼭지점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 0. 그쵸? 자, 그 다음 다는요. NH3예요. 자, 얘는 삼각뿔형이죠. 생긴 모양 자체가 삐딱해요. 그러면 극성인 분자. 그럼 얘는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거예요. 그치? 그럼 0이 아니면 얼마예요? 그딴 건 누가 계산 못해요. 그냥 0이 아니니까 극성인 분자예요. 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이번에 있는 극성 분자가 누구야? 다요가 되는 거고요. 같은 이유로 자 4번에 가면 기체 상태에서 전기장에 넣었을 때 일정 방향 배열하는 분자. 일정 방향 배열하는 분자가 한마디로 무슨 문제야? 극성 분자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CO2, HF 뭐 얘네들 중에 극성이 누구니? 그러면 봐봐. CO2 자 대칭형으로 생겼어요. 무극성이었을 거고요. HF 똑같이 선형이긴 한데요. 자, 얘는 한쪽으로 치우치죠. 저 대칭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극성 분자예요. 아, 너는 극성이구나. 그죠? 자, 그리고 O2 볼 것도 없어요. 같은 원소끼리 결합했어요. 무극성. 그쵸? 자, 근데 SO2. 자, SO2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 기억나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자, 그럼 얘는 도대체 생긴 모양이 뭐예요?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중심 원소 근처에 전자 덩어리가 몇 개야? 세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가 공간을 나눌 때는 삼각형이 제일 좋다 그랬다. 그쵸? 여기에 황을 놓고요. 비고난자쌍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단일 결합 하나, 이중 결합 하나. 자, 그러면 생긴 모양을 여기 공유만 가지고 얘기해요. 삐딱하죠? 그지? 아, 그럼 너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정 방향 배열하는 건 누구? HF랑 SO2랑 두노미너가 되는 거예요. 찾아내. 자, 그 다음에 5번에 무극성 용매인 벤젠에 잘 녹는 물질. 자, 이것도 그 얘기잖아요. 무극성에 잘 녹는다. 뭐 끼리끼리 잘 섞이면 그죠? 그럼 무극성의 대를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네 이번에는 H2 삐딱해 탈락. CO2 아까 무극성이었어. 너 예스. 그죠? BCl2 자 B2의 중심에 CL 양쪽으로 있었어. 너 무극성 합격. 그쵸? 자, 그 다음에 HCN 일자이긴 한데 얘 삐딱했다. 그치? 그러면 극성 탈락. 이래줘. 자, 이해가죠? 자, 3단원은요 명확하게 딱딱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얘는 예외고 나발이고 없는 애니까 자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네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뒤에 부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자 이번 주에 제가 숙제를 낼 거예요. 3단원 푸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2시에서 4시에 질문 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뭐 해답지 보고 이해가 되시면 오케이인데 자 해답지 보고도 뭔가 찜찜해 내지는 이거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나와 제발. 끙끙거리지 말고. 자, 그리고 혹시 난 그 시간이 안 맞아서 자 선생님 나는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 시간은 잘 안 맞고 그러신 분이면 제가 괜히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저한테 문자 쏘세요. 자, 내가 줌을 해서라도 질문 받아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제가 뭘 못해주겠어요. 자, 근데 나에게 선생님 공부가 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그럼 이제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욕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야이씨 죽을래? 뭐 이러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4단원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진짜 수고 많았어요. 자, 조금
경우에는요. 앞에가 엄청 번거로워요. 엄청 할 것도 많고요. 막 짜잘짜잘하게 뭐 아는 아고 어는 어고 막 이래. 근데 자 앞에 지나고 나면요. 앞에 것 가지고 울고불고요. 그쵸? 뭐 얘들 뭐 앞에서 주기율표 연락 외우고 났더니 주기적 성질에서 뭐 알았던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주기적 성질하고 나니까 화학결합에서 그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죠. 그죠? 자 그래야 정상이야. 지금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복습한 거야. 끄덕끄덕 안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복습 안 따라온 거야. 혼나. 자 그래서 말입니다. 사실 화학원을 다 보는 것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다 보고 나면 맨 앞이 거짓말처럼 좀 편안하게 느껴지세요. 왜냐면 이게 어디에 쓰이고 어떤 영역까지 간다는 걸 알면 앞에서 조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일상생활에서도 어디 모르는 길 갈 때 되게 멀다. 이거 어디야? 막 이렇게 긴장하고 가니까. 근데 한번 도착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땐 어때요? 심리적으로 아까보다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져요. 자, 내가 딱히 길을 외운 것도 아닌데 그게 이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기 학년보다 밑에 학년 책 보면 어때요? 되게 쉬워 보이죠? 그지? 자, 네 실력이 그만큼 올라와서일까? 아니에요. 한번 봐서요. 그러니까 그 다음 길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저기로 가는 길목이야.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 인지하게 나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요. 자, 그래서 화학원을 선행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디테일하게 얘를 다는 모를 것 같은데 그거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죠? 자, 대신에 야 몰라도 괜찮대더라. 안 할래. 이건 아니야. 자, 열심히 했는데 100 중에 70밖에 못 채웠어. 이건 괜찮아. 두 번째 보면서 채울 수 있어. 이지만 에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1000번 만번 봐도 화학이 내 손에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꼭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괴로워야 돼요. 막 토할 것 같고 미치겠다. 그러면 내가 좀 화학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234페이지의 화학 반응에 관해서 가겠습니다. 자, 4단원은 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 자, 우리 이제 흐름이 있다 그랬죠. 자, 첫 단어 화학의 언어. 두 번째 원자의 구조. 그쵸?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그리고 원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화학 결합이었어요. 원자 들러붙었을 때 새로운 물질을 만들면 그 물질이 어떤 성질을 가져? 라는 거가 결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 이온 결합은 뭐 물에 녹고 뭐 금속 결합은 물에 안 녹고 이런 식으로. 그쵸? 자, 그러면 네 번째 단어는 뭐냐면 만들어진 게 영원 불변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만들어졌던 게 다른 물질로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은 원래 있는 물질과 다른 성질을 가지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단어는 동적 평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되게 고급진 내용이에요. 진짜. 이거는 사실 원래 고3들 내용이 화투에 있었던 내용인데 너희들의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내가 처음 이게 여기 끼어들었을 때 깜짝 이거를 고2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뭐 이랬는데 다행히도 살짝만 얘기가 나와요. 자, 동적 평형 이해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물리 공부하신 분 있죠? 물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거든요. 그죠? 어렵게 느껴져요. 왜 어렵게 느껴질까? 내 눈에 보이는 거랑 걔가 얘기하는 원리가 따로 놀거든. 그죠? 자, 쇠구슬과 솜뭉치를 떨어뜨리면 누가 더 빨리 떨어져? 당연히 쇠구슬이 빨리 떨어져. 그지? 자, 그래서 나보고 공기저항이 없다면 공기저항이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보질 못했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게 없으면 동시에 떨어진대. 왜? 그랬더니 학습적으로 계산을 해.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다른 거야. 그지? 자, 그러니까 반장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사실 물리학을 잘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반골들 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저희야. 왜 안 돼? 저희 딸 숙제해야 돼. 왜? 이런 거.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보이는 거를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래. 그러면 왜 아니지? 라고 내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펼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의 힘이 동시에 작용해서 그 한 명만을 우리는 관찰을 하는데
그걸 하나하나 떼서 얘기하려니까 우리의 상상력 부족인 거거든. 자, 그래서 동적 평형 얘기도 비슷해요. 동적 평형은요. 자, 우리가 그동안 뭔가 변화가 없고 머무르고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는 멈춘 게 아니고 끊임없이 반응이 일어나는 중인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아주 쉬운 예로 내가 물을 한 컵 떠났다. 자, 오픈된 상태에서 얘를 하루 방치했다고 칩시다. 이거 수위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물이 줄어요. 그죠? 왜 그래? 그럼 증발하니까요. 그죠? 분자가 운동하여.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아니야.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그지?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물을요. 내가 큰 뚜껑을 닫아서 자, 하루 방치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위가 조금 줄어들다가 멈춥니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래? 이거요. 이제 이거 왜 더 안 줄어들어? 그럼 이제 증발을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증발을 안 하냐 이 얘기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거 증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근데요,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죠. 자, 여러분들 동위원소 배우셨으니까,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수위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 물을 꺼내. 그 다음에 동위원소가 표시된 원래는 H2O가 산소가 16짜리여야 되는데 이걸 빼.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산소 18짜리 무거운 원소가 포함된 물을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증기는요. 아까 16짜리 물이 수증기가 변했을 테니까 여기 있는 수증기들은 당연히 16질량수 산소를 포함하는 애들도 포화되어 있는 상태일 거야. 자, 그럼 물을 교체를 하면 진짜로 증발이 안 일어나는 거라면 여기는 이미 16짜리 수증기로 꽉 찼고요. 여기 있는 물은 일로 증발을 안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여기에서 18짜리 산소를 가지는 수증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쵸? 근데 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그럼 멈춘 게 아닌가? 자, 그래서 낸 결론은 뭐냐. 자, 우리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증발하고 끊임없이 응결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움직이는 평형이다라고 얘기해서 동적 평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멈춘 것과 동적 평형은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아주 명확한 구분이 있어요. 자, 얘는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고갈돼요. 누가? 물이요. 원래 H2O 리퀴드하고요. H2O 가스가 있었어. 그지? 자, 근데 얘는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물이 없어지면 반응이 끝나요. 그지? 얘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는요. 여기서 이거 수증기로 변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요. 여기서 일로 변화할 수 있는 수증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인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일정 농도로 유지되는 상태는 우리는 동적인 평형 상태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동적인 평형 상태.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화학 반응할 때 오해한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동안은요. 질소기체랑 수소기체랑 만나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이 반응에 있어서요. 이거 300개, 이거 300개 집어넣고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반응한다고 얘기했냐면 반응을 할 때 일정 개수로 반응하니까 1대 3 내기고 반응해야 돼. 근데 얘가 부족하잖아. 이거 300개 다 반응하고 이거 100개 다 이게 100개만 반응하고 이거 200개 생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200개, 이거는 10개, 이건 200개 이렇게 된다. 이게 몇점 그지? 실제로 반응해보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남아요. 왜 남느냐? 질소가요 수소랑 만나서 암모니아 생성할 때 300개 넣었을 때 이게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처음에 일로 가요. 그런데 얘가 분해되어서 질소 수소를 또 만들 수도 있거든. 그러면 얘가 단 한 개라도 만들어지는 순간 얘도 얘로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얘처럼 이게 하나도 없이 고갈되는 일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반응을 일으키면 일정한 비율은
100만큼 반응하는 건 맞아요. 만약에 이게 50만큼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건 150만큼 반응하고요. 이건 100만큼 생기는 거 맞아요. 1대 3대 2로 반응은 해요. 근데 남아있는 250과 150과 100에서 더 이상은 암모니아가 안 만들어지는 것처럼 머무르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그러면 만들어진 암모니아가 분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버법 연락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버가 대단한 일을 했다 막 이랬는데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싶거든. 왜냐면 뭐 여기다가 개수만 잘 맞춰서 300, 900 딱 넣으면 600개 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론은 그래. 근데 실제로는 해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암모니아가 분해가 되거든. 그러면 하버의 업적은 뭐냐? 이렇게 되는 와중에도 이게 50대 150대 100일 수도 있고요. 80대 240대 160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어진 조건에서 암모니아를 많이 만든 상태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조건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200에서 300기압 정도 그리고 500도씨 온도에서 적절한 촉매인 산화초를 집어넣으면 말 그대로 가성비 꼭지점. 돈이 최소한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는 공업적인 합성을 성공한 게 하버의 업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반응은 고갈될 때까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일어나고 나면 농도가 유지된다. 이걸 동적 평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반응이 동적 평형을 하느냐? 대부분의 화학반응은 동적 평형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만들어진 물질이 왼쪽으로 분해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부르거든요. 가가 된다는 뜻이겠죠. 허가 할 때 그 가. 그죠? 역반응이 되는 반응. 그런데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반응도 있어요. 비가역 반응. 이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해돼서 일로 가는 건 안 되는 애. 그런 애들은 동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고요. 그냥 반응하면서 재료가 다 소진되면 끝. 더 이상 동적 평형 없음.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애들이 누구냐? 자, 거기 한번 볼게요. 가역 반응은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얘기한다. 대부분의 반응은 가역 반응이에요. 물의 증발과 응축, 염화 코발트 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황화물이 오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뭐 석회 동굴과 종유석의 생성. 이게 사실 뭐 꼽을 수 있을 게 아닐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반응은 여기 가능해요.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원상복귀가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반응이 된다는 거. 그치? 자, 근데 너 역반응 원상복귀 되는 거 자주 봤어? 잘 못 봤거든. 자, 왜 그렇게 느끼냐면 사실 역반응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는 반응 중에 가장 흔한 반응이 비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가역 반응 몇 개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걔가 비가역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느냐? 일단 첫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 반응에 있어서는 비가역이다. 한마디로 이런 거 태우잖아요. 태우면 어때요? 빛과 열을 내면서 연기가 나죠. 자, 그럼 그 연기랑 쟤랑 가져다 놓고 다시 종이를 만들 수 있다. 돼? 아니, 그게 되면 만수르는 없어. 그죠? 빈살만 걔가 그렇게 부자가 아닐 거야. 왜? 석유를 태웠어. 에너지를 내. 그러면 그 쟤를 가져다 다시 석유를 만들 수 있어. 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부자일 리가 없지. 그치? 왜 안 되냐? 이게요.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높고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가역 반응이라는 건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까 열 에너지 방출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생성물에다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 반응은 생성물의 에너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뚝 떨어지면 여기서 절로 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현실상 불가능해가 됩니다. 이게 연력학체 2법칙이라고 부르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석유를 만드는 건 포기를 한 거야. 아,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반응이 이게 흔해서 그래요. 이거의 일종의 연소라는 게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산소랑 결합해서 격렬히 반응하면 연소고요. 천천히 반응하면 뭐라 불러요? 부식 내지는 음식물의 부패 아니면 너의 노화. 그러면 나 산소랑 결합해서 기체를 내고 있잖아요. 그지? 자, 그럼 거꾸로 내가 그 기체랑 나의 늙은 몸을 합치면 원래 젊은 상태로 갈 수 있냐? 돼? 안 돼? 안 돼! 인 거야. 왜? 비가역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뭐 화장품 바르면 젊어진다는 건 다 뻥이야. 그지? 안 젊어져. 그지? 자, 비가역 반응인. 자, 두 번째는요.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인데요. 반응물이 고체 또는 액체인 것. 대표적으로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거든요. 그 수소기체랑 금속이랑 가져다가 다시 수소기체랑 남은 이 녹은 금속을 다시 가져다가 금속을 만드는 건 잘 안 돼요. 자, 세 번째, 강한 산과 강한 염기의 중화 반응. 자, 강한 산이 뭔지 아시죠? 염산. 세포를 녹입니다. 자, 수화나트륨, 단백질을 녹이죠. 양잿물이야, 먹으면 죽어. 자, 얘들이 만나면 바깥 것끼리 안쪽 것끼리 파트너 체인지를 하면 뭐가 생기는 거야? 물이랑 소금. 아, 소금물이 되는 거네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끼리 만나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역반응이 되잖아? 김치국물 먹다 죽을 수도 있어. 그죠? 소금물을 마셨는데 염산과 수화나트륨이 분해돼. 오,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인 거예요. 다행이죠. 그죠? 네 번째는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앙금 생성 반응은 물에 녹지 않는 고체 물질인 앙금은 지가 스스로 물에 녹는 이온을 형성하진 않는다. 자, 똑같은 이유입니다. 생성물이 너무 안정해. 인 거죠. 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235페이지에 자, 첫 번째 그림은 사회평형이죠. 증발의 속도와 응결의 속도가 같아지는 동적인 평형에서는 더 이상 수위 변화가 안 일어나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자, 밑에요. 용액평형. 자, 우리가 설탕을 물에 녹이면요. 처음에 녹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안 녹는 것처럼 보이죠. 그 왜 그러냐? 안 녹는 게 아니라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동일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왜 녹아요? 그러면 용해되는 속도보다 석출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차이만큼 더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장 넘어가셔서 236페이지에 자, 이산화질소랑 그 다음에 사산화이질소. 한 놈은 젓갈색 기체고요. 한 놈은 무색인 기체예요. 자, 근데 걔들이 서로 변화할 수 있거든요. 두 개의 NO2가 N2,4가 될 때, 자, 이렇게 변화될 때는 얘들이 하얀색을 넣고 시작하든 젓갈색을 넣고 시작하든 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동적인 평형 상태에서는 무색인 기체와 젓갈색인 기체가 둘 다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황토색도 아닌 것이 자, 이 상태로 머무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책만 좀 가져올게요.
프린트가 안 되네. 자, 이게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별표를 좀 쳐주시면 돼요. 자, 가역 반응은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역이냐 비가역이냐 찾아라.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요. 비가역을 찾으세요. 나머지는 다 가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1번에 메테인의 연소. 메테인이 뭐야? 도시가스지? 그지? 도시가스가 연소되는 것은 기체가 발생하는 연소 반응이에요. 그러면 걔는 비가역이네.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그네슘과 염산의 반응. 자, 금속과 산의 반응에는 수소기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기체가 발생하는데 재료가 고체나 액체였어. 그러면 걔도 비가역이구나.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 석회동굴의 반응. 저기에 해당하나요? 없어요. 그러면 가역. 자, 염산과 수소나 나트륨의 중화반응. 강한 산과 강한 염기, 위험한 애들의 중화. 역은 성립 안 돼.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황산구리 오수화물. 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4개가 아니면 가역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는 거 일단 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는 242페이지에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의 관계까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흔한 물질이죠.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많은 물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물 얘기를 하기 전에 거기 산염기가 나오네요. 자,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네 번째 반응의 테마가 뭐였었어요? 화학 반응이죠. 원래 있었던 물질과 다른 성질을 가지는 새로운 성질의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 자, 이거를 화학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화학 반응의 종류가 되게 여러 종류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메테인을 연소한다, 뭐 과일이 익는다, 음식물이 부패한다. 형태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통적으로 걔네들은 산소랑 결합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하는. 자, 그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산화한다, 산소랑 결합한다라는 의미로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화학 반응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형태는 다양하지만 묶어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 우리가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 저요. 근데 신김치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저희 아빠 신김치 완전 싫어요. 그러면 김치가 싫으면 저희 아빠 어떻게 먹냐면 거기에다가 생선을 집어넣고 찌개를 끓여 먹습니다. 저 완전 취약해요. 완전 싫어요. 자, 근데 저희 아빠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 생선 껍질에는요 트라이메틸아민이라고 부르는 염기성 물질이 존재해요. 자, 그게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 냄새, 향긋한 바다향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기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냄새의 근본 물질입니다. 그러면 산이라는 거는 김치의 신맛은 H 플러스 수소 이온 때문이에요. 그런데 염기, 생선 비늘에 있는 OH 마이너스와 만나면 물이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신맛을 싫어하는 저희 아빠는 생선 껍질을 넣어서 그 맛을 중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중화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변에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반응들이 되게 많거든요. 신김치가 싫으면 베이킹소다를 한 숟가락 넣으면 신맛이 줄어듭니다. 자, 베이킹소다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염기성. 선생님, 그러면 신맛이 안 나고 무슨 맛이 날까요? 보여드렸잖아요. 맛이 없잖아요. 그쵸? 저 그거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맛보다 그게 나은 거야. 그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저 생선 잘 못 먹어요. 그래서 생선 비린내에 취약하거든요. 회 먹으러 가면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 향이 나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레몬을 한 숟가락 뿌려서 먹습니다. 그러면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 야, 그 무슨 맛이야? 뭐 물맛? 왜? 자, 생선의 비린내를 레몬의 신맛으로 완화시켜서 먹는 거죠. 그죠? 자,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산이라는 게 뭐고 염기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 특성이 없어지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거기 나온 건 산염기의 특징이에요. 자,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던 내용인데요. 자, 산성이라는 애는요,
산성물질, 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는 애들을 묶어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수용액에서, 자, 물에서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들이요. 공통적으로 신맛이 나고요. 금속과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온을 형성하니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독특한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몇몇의 용액들의 특별한 색깔을 나타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리트머스 내지는 BTB 용액, 페놀탈레인 용액, 자 이런 애들을 지시약이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얘는 산이나 염기에 따라서 특별한 색깔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는 용액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색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애들을 통칭해서 산, 애시드라고 부르기도 한 거예요. 자, 일상생활에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신맛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모든 애들이 이걸 포함합니다. 자, 신맛 뭐 알아요? 아까 레몬 얘기했죠? 시트르산이라는 산성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 김치의 신맛, 젖산이라는 물질이고요. 자, 사과 먹으면 약간 신맛 나죠? 그죠? 말레산이라는 산성 물질. 자, 포도에는 타르타르산. 자, 엽기적이지만 개미에도 산이 있습니다. 걔가 폼산이에요. 자, 개미 먹어보셨어요? 북경 요리 중에 개미 뭐 무슨 볶음인가 그렇게 뭐 고급 요리라며 드셔보신 분? 먹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이거 수업할 때 한번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데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다른 딱 한 명이 손 들었어요. 먹어봤어? 그랬더니 불개미 요리 먹어봤대. 무슨 맛이야? 그랬더니 되게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샥 그랬더니 약간 레몬 맛 비슷한 맛이 난대요. 그래서 그게 입에 들어가니 이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신맛이 난대요. 포믹 애시드라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산입니다. 별로 먹어보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신맛이 납니다. 자, 반대의 특성을 가지는 것이 수용액에서 OH-를 내놓는 물질, 이게 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쓴맛이 나요. 아까 생선 껍데기가 염기라 그러지 않았나? 네, 생선 껍질에서 약간 씁쓸한 맛이 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금속하고 반응한다면 얘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네요. 자, 미끈미끈하다고 느껴요. 생선 껍데기 같은 거 만져보면 이렇게 고등어 같은 거 얼려있지 않은 거 만지면 미끄덩해요. 그죠? 자, 근데 그거를 물에다 씻으면 뻑뻑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게 내 손에 있는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비누도 염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미끄덩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 얘도 전해질이에요. 수용액에서 H 플러스 내는 물질이고요. 자,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하는 물질 OH를 만드니까 그 다음에 지시약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과 염기가 이런 특성들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가지는 애들이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갈게요. 자, 누구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가 H 플러스 때문에 산이고 얘가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밝혔냐? 사실 HCl이어도요. 이 HCl이 물에 녹았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뭐 얘들 중에 H가 신맛을 내는 건지 Cl이 신맛을 내는 건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리트머스 시험지에다가요.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의 전극을 연결을 하고 이거 뭐 질산칼륨의 적신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HCl을 적신 C를 갖다 놨어요. 그럼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C에는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 상태에서 얘가 전기가 통할 테니까 전극을 연결하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극을 연결했더니 자, 푸른색 여간 코발트 종이가 마이너스 극 쪽으로 붉은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원인은 뭐다? 양이온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맛이 나는 애들을 다 데려다가 이걸 다 해본 거야.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이쪽이 붉은색으로 변화하더라. 그러면 결국은 산이라는 애는 양이온의 특징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염기는 반대겠죠. 자, OH-는 플러스 쪽으로
지시학의 세계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 결과 알아낸 건 수용액 상태에서 H+가 나오는 물질이 산성 물질이고 OH-가 나오는 물질이 염기성 물질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자 이런 애들은 물에 녹으면 H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고 자 염기라고 알고 있는 수소나 나트륨 양잿물이야. 수소나 칼륨 이런 거 먹으면 죽어. 왜 죽어? 단백질을 녹이잖아. 이거 먹으면 여기 녹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소나 나트륨, 수소나 칼륨, 수소나 칼슘 그리고 암모니아. 자 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한 장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최초로 산염기를 정의한 사람은 아레니우스인데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는 지금 방금 얘기한 이거예요. 생활 밀착적인. 자 물에 녹였을 때 산성을 내고 먹으면 실맛이 나고 그쵸? 자 그래서 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요 처음으로 산이나 염기의 개념을 정립을 해서요 그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노벨상도 줬어. 자 근데 이 사람은 수용액에서만 이 정의를 했거든. 자 근데 이걸로 하면 뭐가 문제냐면 염기가요 수용액 상태에서 OH-를 내는 물질이어야 되거든. 근데 암모니아 있잖아요. 이게 물에 녹으면 지시약을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염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분자 구조상 OH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염기야?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산염기에 대해서 이제 부족함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와중에 브랜스테드라는 사람과 로우리라는 사람이 산염기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이란 물에 녹였을 때뿐만 아니라 그냥 반응을 할 때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 염기를 H+를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불러야 된다. 자,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정의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신맛이 나요. 뭐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그것만을 포함하는 건 아니고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둘이 반응을 할 때 둘 중에 누가 더 산성이냐 이 비교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염산이 물이랑 반응할 때 얘가 왜 산이야? 라고 할 때 둘 중에 얘가 H를 더 잘 낸다는 거예요. H+가 떨어져 나가. 그럼 그 H가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H2의 산소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이 가서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H3O 플러스 Cl-를 여기 와서 들러붙고 더부살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얘의 입장에서는 이 반응이 일로 가면 여기서 일로 갈 때 뭐래요? H를 내줬죠. 그러니까 산으로 작용한 거다. 인 거예요. 그럼 얘는 일로 갈 때 뭘 했어요? H+를 받았어요. 그러면 뭘로 작용했다? 염기로 작용했다. 선생님 그럼 H2O가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변화시키나요? 자 이제부터 산염기는 수식어가 필요해요. 얘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인 거예요. 페놀프탈레인을 붉게 변화시키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산염기 특징은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에서만 성립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물이요. 물에 녹아서 OH를 내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HCl하고 반응할 때는 H를 받아준다는 거야. 얘가 산성이 좀 더 강하고 비교적 얘는 용기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모니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물이랑 암모니아가 반응을 하면 이때는 얘가 H를 내는 정도가 얘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OH-로 H를 내버려버리고 그 H를 얘가 받아준다는 거죠. NH4+.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얘는 염기로 작용한 거예요. 무슨 염기예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염기예요. 그럼 얘는 뭐야?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으로 작용한 거죠. 그래서 자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는 항상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누구랑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염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물질이 존재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양쪽성 물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을 의미하는구나. 그죠? 자, 그래서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한 더 덮어서 화살표 2개 그린 거 보이시죠? 자, 이때는 평형의 개념을 이미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역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뭘로 작용한 거예요? 여기서 H 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산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맞죠? 정반응이 H 주고받은 반응이기 때문에요. 역반응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산이야. 대신에 역반응의 산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짝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자, 그럼 누구 짝꿍이냐? 얘가 산이 된 건 H2 때문이에요. 얘가 받았으니까 도로 돌아가려면 내줘야죠. 그죠? 자, H2의 짝산이 H3O 플러스고요. 자,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H 플러스 받았죠? 짝 염기로 작용했다. 자, HCl의 짝염기는 Cl-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역반응이니까 짝 붙여놓고요. 자, H 플러스 받았죠? 짝염기요. 얘랑.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일로 가려면 H 플러스 내놔야 돼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짝 산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우리는요, 조금 더 넓은 영역의 산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산염기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산이요, 누구 거요? 가 되는 거예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또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 그 둘은 조금 차이가 나고요. 당연히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염기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를 포함하면서도 설명이 안 됐었던 걸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생활적으로 밀착돼서 얘기하자면 저거는 신이니까 산성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레니우스의 개념을 사용하면 딱 들어맞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숙제는요. 자, 245페이지까지를 풀어 오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수업 있어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토요일날 2시 오답이 아니라 질문 받는 시간 있으니까요. 출석하셔서 문제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시험 안 보신 분이 정원이 한 명인가요? 제가 체크하기는 정원이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정원이는 시험 가능한 시간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갈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